네, 반갑습니다. 법인세법 성금 3번 충당금과 준비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풀기 전 이론부터 한번 볼게요. 대손금 파트 있고요. 퇴직금 파트로 크게 나뉩니다. 대손금부터 보겠습니다. 대손금 T 계정 먼저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 매출 채권, 자산이니까 왼쪽 기초, 외상 매출, 대변에는 회수, 대손 확정, 기말, 금액. 대손 충당금은 부채니까 대변의 기초, 송산 채권의 회수, 설정, 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대손 확정, 그 다음에 기말 잔액 나오게 돼요. 자, 회계상으로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은 매출 채권의 기말 잔액의 손실률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설정 환입 잡은 건 손익계산서에 계산하게 되고요. 자, BS상 보면은 매출 채권 아래에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대손 충당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보통 법인세법 대손 충당금 파트가 나오면 대부분은 버리고 가는데요. 자신 있는 사람만 취하는데 저는 연습할 때 풀어보는 걸 추천해요. 말문제용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일단 대손 충당금 문제가 오면 1순위로 대손금 관련 세무조정을 하고요. 2순위로 대손 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총액법으로요. 그럼 대손금 관련 세무조정이 뭐가 있는지 그 종류를 한번 볼게요. 자, 보통 대손금 관련 세무조정은 기초울표에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전기 대손금 부인액이 있는 경우에 우린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 채권, 유보 처리합니다. 전기에 인정 안 된 채권이죠. 그럼 단기의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단기 대손 요건이 충족한 경우에는 손금산임 채권 관련 마이너스 유보 처리하시고요. 단기 현금으로 해소된 경우는 손금산입 채권 마이너스 유보 하시면 됩니다. 자, 전기에 회계 처리하지 않았지만 세법상 신고 조정인 것이 있어요. 그럼 전기에 손금산입 채권 마이너스 유보 하시면 되고요. 단기 세무조정은 단기 장부상 대손 처리했다 하면은 손금물산입 채권 유보 처리하면 됩니다. 자, 기초에는 이렇게 세무조정할 게 있는 거고, 자, 기중에 장부상 대손금이 있는 것 중에 세무조정할 거 한번 보겠습니다. 대손 불능채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기중에 장부상은 대손금으로 계상했는데 대손 불능채권에 해당할 때는 손금불산입 사유출,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손 요건 불충족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손금불산입 채권 유보 소득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말 채권 잔액에 관련 세무조정할 거는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돼요. 이럴 땐 손금산입 채권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하면 되겠죠. 이 대손금 관련 세무조정이 끝난 후에 대손 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뭐가 있나 보면 제 기초에 전기에서 넘어온 한도 초과 금액 유보로 넘어온 것이 있다면 손금산입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을 무조건 해줍니다. 그리고 기말에 세무조정할 걸 보면 장부상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이 있는데요. 대손이 발생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예상한 채권의 총액이 있겠죠. 결산조정사항으로 세법상 한도액이 작을 경우에만 세무조정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정 한도액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1번과 2번을 곱한 금액으로 세법상 설정 한도액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대손 충당금이요. 자, 1번은 세법상 기말 시점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을 파악하는 겁니다. 세법상 기말 채권은 뭘 말하느냐? 회계상 기말 채권을 기준으로 두고 설정 제외 채권을 차감하고 그 다음에 채권 관련 기말 유보 잔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금액이 세법상 기말 시점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설정 제외 채권 가액을 한번 보면요. 이 설정 제외 채권이요. 업무무관 가지급금, 채무부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할인어음, 배서양도한 어음, 매각거래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는 거래에 해당하는 채권은 이 BS상 기말채권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세법상 기말 시점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세법상 설정률은 어떻게 보냐?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1%는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대손 실종률을 구하게 되는데요. 대손 실종률은 단기에 발생한 세법상 대손금 있죠. 세법상 대손금입니다. 회계상 계상한 대손금이 아니라 세법상 대손금을 분자로 두고요. 세법상 기초 시점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기말 시점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이 되겠죠. 자, 장부상과 세법상 비교해서 세무조정을 하는 거고요.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세법상 설정 한도액이 더 작은 경우에만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세무조정 사례 1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미래 중소기업은 아닙니다. 어음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도 어음이 있었는데요. 100만 원을 전액 대손충당금에 상계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네요. 이 어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액 대손충당금 상계했으니까 6개월이 지난 부도 어음은 1,000원 비만가액으로 남겨둡니다. 여기 보시면 부도 발생일이 6개월이 지난 부도 어음은 해당 채권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금불산이 1,000원 유보로 세무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80만 원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손금에 산입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저가법으로 신고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건 틀리는데요.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결산 조정 사항이므로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80만 원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손금을 산입하면 안 됩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자인 주한국으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전세금에 대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50만 원을 세금과 공과로 비용 처리하고 이에 대해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거죠. 자, 전세금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50만 원은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거래처 주 세무의 매출 채권에 대해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매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익 200만 원을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매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익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자, 특수관계인이 아닌 중소기업 주 우리의 외상매출금 50만 원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서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해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중소기업 주 우리의 외상매출금 50만 원입니다. 자,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결산조정 대손사유에 포함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 외상매출금 채권이 중소기업 거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대손금으로 계상한 내가 중소기업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주미래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처음에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미래가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손금불산이 50만 원 유보로 소득처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사례 2번. 영리내국법인 주한국 중소기업 아니고요. 21기 사업년도입니다. 거래 내역 한번 같이 볼까요? 주세무에 대한 외상매출금 500만 원 있습니다. 20기의 사업년도에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네요. 자, 그러면 손금불산입 전기분 추인해서 500만 원 유보합니다. 자, 20기 소멸시효 완성분이므로 20기의 손금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조정사항입니다. 주 우리에 대한 외상매출금 200만 원입니다. 해당 채권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요. 주 우리는 20년에 사업을 폐지했으나 주한국은 20기 사업년도에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 세무조정 없습니다. 20기의 결산조정의 대손사유를 만족했고 단기에 대손 처리한 것이므로 세무조정이 필요가 없어요. 자, 20년에 사업을 폐지했고 20기의 사업년도에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 처리하지 않았으면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인정됩니다. 21기에 대손 처리했으니까 세무조정 따로 필요 없습니다. 주미래에 대한 어음상 채권 300만 원 있네요. 21기 사업년도 말 현재 해당 어음은 어음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겠네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8개월 지났으며 주한국은 주미래의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1천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네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사유 인정하는데요.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손금불산입 채권 300만 원 유보소득 처분합니다. 주둘리에 대한 외상매출금 25만 원 계상했네요. 21기 사업년도 말 현재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수기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해당 외상매출금 외에 주둘리와 다른 거래는 없어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 원 이하의 채권으로 대손사유를 만족하게 됩니다. 회수기일이 6개월이 지난 30만 원 이하의 채권은 대손사유를 충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없어요. 자, 외상 매출금이고 내가 중소기업이 아니지만 30만 원 이하이면 대손사유를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특수관계인 자금 대여 당시 특수관계인 갑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400만 원이 있어요. 갑은 21년에 파산 결정을 받아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므로 대손 불능 채권이기 때문에 송금불산익 가지급금 400만 원 사회 유출 소득 처분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사례 3번부터는 퇴직금이기 때문에 일단 대손금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퇴직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신고조정 대손사유 보겠습니다.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신고조정 대손사유가 되고요. 신고조정 결산조정 분류 한번 일일이 같이 봐볼게요. 자, 신고조정상은 강제대손사유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있고요. 법에 의하여 소멸된 채권으로 크게 나누는데요. 법에 의하여 소멸된 채권에서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그리고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을 말합니다. 자, 결산조정 사항을 한번 볼게요. 화해, 협의, 확인, 승인을 얻은 일정한 채권을 말합니다. 자, 키워드는 금융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재판상 화해, 무역보험공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결산조정상 채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일정한 채권 또한 결산조정사항 채권인데요. 외상매출금의 경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으로 하나고요.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 부도 어음의 경우는 1,000원의 비만가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자, 부도 어음의 경우에요. 자, 기타 채권 보면요. 채무자의 파산,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등으로 해소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하고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 원 이하의 채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이고요. 특수관계인과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합니다.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법서종사유에 해당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이것도 결산조정사항입니다. 21년 개정사항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번 대손충당금 각사수에 비친 영향계산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